나름대로 이 업계를 관찰해온 사람으로서 최근 수출 통계들이나 유튜브를 보면요, 이게 실화인가 싶은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식음료 수출액은 매분기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해외 각지의 요리 크리에이터들이 한국 전통 음식을 직접 해먹거나 변형해서 먹고 있으니까요. 그중 특히 의외다 싶었던 게 K소스의 열풍입니다. 불닭 소스가 물론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이젠 고추장마저도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런 장류는 현지에 거주하는 교민들이나 일부 아시아계 소비자를 중심으로 겨우 팔렸는데요, 이제는 미국인, 유럽인들도 자발적으로 사 먹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맛에 좀 맵지 않을까 하고 잠깐 생각해봤는데요, 불닭도 팔리는 마당에 고추장은 아마 달달할 겁니다. 먹어본 외국인들의 반응을 좀 보니까요, 난 숟가락으로 퍼먹는다, 고추장을 모든 음식에 넣고 있다, 쌈장도 같이 사라,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피자를 만들 때 토마토 소스 대신 사용한다, 이건 좀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댓글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좀 뭉클한 댓글도 있었는데요, 이 소스에 담긴 역사, 열정, 노력, 헌신은 정말 감동적이다,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K소스가 얼마나 유행하고 있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이 기쁜 소식에 초를 치는 건 아니지만은 약간 우려되는 지점까지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K소스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매년 미국 트레이더조에서는 레시피 컨테스트가 열립니다.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매장끼리 경쟁을 하는데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트레이더조에서 상시 판매하는 식재료를 써서 만들 것. 작년 우승자는 미국 휴스턴 트레이더조에서 일하는 썸머런 직원이었는데요, 허니 고추장 콘 쿠키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란 걸 만들었더라고요. 인터뷰에 따르면 원래는 고추장이 아닌 미소를 넣은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싶었다고 하는데, 트레이더조에서 상시로 판매되는 제품을 써야 하다 보니까 고추장으로 급히 바꿨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트레이더조에서는 미소보다 고추장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한식은 이제 꽤 알려진 편입니다. 미국에선 한식 파인다이닝도 나름 반응이 좋은 편이고, 김, 라면, 냉동식품 등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소스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침투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대단한 이유는요, 그냥 한식을 한번 소비하고 마는 게 아니라 소스를 사다가 집 냉장고에 넣고 계속해서 소비한다는 겁니다. 자, 2024년 K소스 수출액은 3억 9,400만 달러였습니다. 이때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25년에는 4억 1,200만 달러를 기록했죠. 수출 상위 국가를 보면요, 미국, 중국, 일본 순인데요, 이 세 국가의 점유율을 따지면 45.6%입니다. 나머지 50% 이상은 아세안, EU, 캐나다, 중동 등등이죠.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K소스가 해외 각지로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 소스일까요? K푸드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콘텐츠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호기심을 가진 해외 소비자들이 불고기, 김밥, 라면 등등을 사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걸 매일 소비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이런 메뉴들이 특별식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소스는 좀 다릅니다. 양념은 곁들이는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케첩과 마요네즈, 우스터 소스, 굴소스를 한식에 활용한 것처럼 외국인들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허니 고추장 아이스크림 레시피를 만들었던 썸머도 평소에 고추장을 자주 썼기 때문에 이런 메뉴를 떠올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비유하자면 비빔밥을 안 먹는 외국인도 고추장은 살 수 있습니다. 한식이 아무리 대중화되었다고는 해도 먹어보지 않은 외국 음식을 먹는 것은 결심이 필요한데요, 소스는 이미 내가 먹어왔던 음식에다가 가볍게 한번 접목해볼 수 있는 거죠. 치킨윙, 너겟, 파스타에 고추장을 기반으로 한 소스 한 스푼씩 넣어 먹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시도의 비용이 적은 거죠. 정말 장족의 발전입니다. 수백 년 동안 케첩이나 핫소스를 일상적으로 쓰던 서양 사람들의 냉장고에 고추장이나 쌈장 같은 것이 들어간다는 건 우리나라의 소스의 체급 자체가 달라졌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북미의 소스 시장은 하인즈 케첩, 타바스코의 핫소스, 후이퐁 스리라차가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고추장이 이근기 굴소스, 기꼬만 간장과 함께 아시아의 특색이 있는 소스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소스류 수출은 K푸드 수출의 마지막 단계라고도 평가합니다. 이렇게 고추장을 베이스로 한 매운 K소스들이 인기를 얻을 수 있게 된 건 당연히 매운맛에 대한 글로벌 열풍이 한몫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서구 국가들까지 점점 더 매운맛을 찾고 있으니까요.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매운맛을 좋아하거나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무려 65%나 되고, 스파이시라고 표시된 제품을 살 의향이 있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39%였는데요, 지금은 절반 이상이나 되거든요. 또 식음료 전반에 매운 음식 옵션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매운 소스를 전 세계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스는 단순히 맵기만 한 게 아니죠. 고추장은 고추의 매운맛도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쌀이나 부수적인 재료들이 단맛을 내거든요. 또 발효를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감칠맛도 좋고요. 그래서 고추장은 그냥 매운맛이 아닌 굉장히 복잡한 맛을 내는 소스인 겁니다.
이게 새로운 걸 찾아다니는 미국의 Z세대 소비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가 됐죠. 또 최근 미국 식음료 트렌드 중 하나가 바로 스위시입니다. 스윗과 스파이시가 합쳐진 말인데요. 말 그대로 매콤달콤한 맛을 뜻하죠. 강한 매운맛을 단맛으로 중화시켜서 대중적인 매운맛을 만드는 건데요. 최근 피자헛도 핫허니 피자를 출시했고 스키틀즈도 멕시컨 스타일의 캔디인 구미 푸에고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이 스위시 트렌드의 대표적인 소스는 핫허니입니다. 꿀에다가 고추와 식초를 넣은 소스인데요. 이게 북미에서 아주 난리가 났죠. 피자, 치킨, 튀김, 치즈, 샌드위치, 심지어 디저트에도 올라가거든요. 이 스위시는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조합입니다. 떡볶이나 양념치킨 소스야말로 스위시 그 자체거든요. 이 중심엔 고추장이 있고요. 현재 이 트렌드와도 잘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K소스 열풍의 주도권을 우리가 빠르고 확실하게 쥐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고추장은 우리나라 건데 당연히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지라고 하시겠지만요. 스리라차의 케이스를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스리라차 소스는 태국이 원조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먹는 이 브랜드 사실은 미국 국적의 기업인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제품이거든요. 이 소스의 원조는 태국의 시라차라는 지역에서 한 가정주부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해산물에 곁들여 먹으려고 집에서 만들기 시작하다가 시라차 파닛이라는 이름으로 상업화해서 태국의 대표 소스가 됐죠. 그런데 미국에 정착한 베트남계 이민자인 데이비 트란이 이 시라차 소스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방식으로 변형을 가했고 스리라차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리지널보다는 좀 더 걸쭉하고 맵고 마늘 향이 강하죠. 그런데 트란은 이 소스로 상표권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스리라차라는 이름이 애초에 시라차라는 지명에서 따온 거다 보니까 이 이름으로는 법적인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하인즈와 타바스코, 프리톨레이, 서브웨이 등등 다양한 미국 식품 회사들이 스리라차라는 이름으로 매운 소스를 출시하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스리라차는 그냥 동남아풍인 미국 소스이자 일반 명사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고추장도 똑같습니다. 만약 타바스코 같은 거대 기업이 코리안 스타일 칠리 페이스트라는 이름으로 고추장을 만들고 이게 대중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흔히 고추장은 고도의 발효 기술이 들어가는 만큼 다른 나라에서 카피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트레이더조에서는 PB 브랜드로 고추장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트레이더조는 한국의 한 공급업체와 협력해서 고추장 맛을 구현했다고 밝혔지만 브랜드와 수익은 미국 기업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하인즈가 고추장을 만들어 팔기도 했거든요. 자칫하면 고추장도 스리라차처럼 많은 기업이 상품화해서 쓸지도 모르는 거죠. 그게 설령 한국의 고추장보다 맛이 없더라도 진짜 고추장을 접해본 적이 없는 외국 소비자들한테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예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일본 기꼬만이 비슷한 상황에서 굉장히 똑똑하게 처신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자카야나 초밥집에 가면 볼 수 있는 이 기꼬만 간장은요, 세계 간장시장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장은 일본과 중국, 우리나라에서도 만드는데 얘네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우선 기꼬만은 간장이라는 일반 명사를 지키는 대신에 일찌감치 로고를 상표 등록했습니다. 거북이 등딱지 모양의 1만 만자 글자를 집어넣었죠. 사람들에게 그냥 소이소스가 아니라 기꼬만 소이소스로 인식시킨 거예요. 또 20세기 중반부터는 기꼬만 간장을 올퍼퍼스 시즈닝, 만능 조미료로 포지셔닝해서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하고 퍼뜨렸죠. 데리야끼 소스나 양념 BBQ 소스 같은 카테고리도 만들어서 빠르게 시장을 선점했고요. 또 진짜 간장은 발효 양조를 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프리미엄 간장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고추장을 비롯한 K소스들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순창 고추장이라는 지리적 표시를 강조하거나 비비고나 청정원 같은 상표를 더더욱더 드러내고 단순히 한식용 양념으로서가 아닌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하고 마케팅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통성과 오리지널리티를 확실하게 강조하고요. 이 정도는 밀어붙여야 이 흐름에서 우리가 제대로 노를 저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K소스가 전 세계에 확산하면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은 한식의 세계화가 다음 단계로 진입했다는 걸 뜻합니다. 이전까지는 한 그릇으로 잘 만든 한식을 알리고 소비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한식의 정체성인 소스가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꼬만처럼 우리의 브랜드와 오리지널리티를 알리고 보급하는 방식으로요. 이렇게 초장에 확 잡아놔야 언제 또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를 원조 논쟁에 제대로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굳이 고추장이나 쌈장 같은 전통장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제품화한 양념 소스들이 수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소스들이 해외에 잘 팔리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의 특색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전통 소스를 다양하게 변형해 쓰고 있다는 근거도 되고요. 마침 제가 돈슐랭을 지내오는 동안에 이런 좋은 뉴스들이 많아져서 전해드린 입장에서도 정말 신이 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소식들을 더 많이 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럽에서 트러플 대신에 들기름을 쓴다든가 해장으로 순대국밥을 먹는다든가 하는 뉴스면은 생각만 해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